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는 노래. 트로트 가수 장송호 군의 무대는 흥겹고 즐겁고 신납니다. 저렇게 쫓겨나는 거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잘 불러갖고. 자제 같은 손자 같은 같이 내가 노래를 한 번 더 멋지게 한 번 불렀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9살 섬색시가 순정 여느 13살의 취향과 달리 송호가 사랑하는 노래는 구성진 가락의 트로트입니다. 총각 선생님 그냥 기쁨, 슬픔, 모든 기억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노래 부른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 정말 트로트란 나에게 없어서도 안 되고 또 값진 존재고 또 일단은 저에게는 행복을 주는 존재죠. 노래를 사랑하는 13살 트로트 가수의 맛깔나는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송혼의 집에서는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아이의 애장품은 첫 번째 팬이 선물해준 노래방 기계. 송호는 노래 연습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4살 때 아이돌 가수를 꿈꿨던 송호는 5살에 트로트에 사로잡혔고 트로트 가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이후 8년간 줄기차게 트로트를 불렀고 수많은 무대에 섰으며 3집 앨범을 발매한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선생님 5살 때 아무래도 모임 하면은 술자리도 갖고 이러니까 노래방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노래방 가서 그냥 엄마가 아빠나 트로트 부르는 거 어릴 때부터 듣고 또 트로트를 또 따라 부르니까 그 매력에 빠져서 7살 때부터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거 리메이크곡 아니야? 리메이크가 아니야. 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아 진짜? 난 모르겠어. 흔쾌라진 말이 쓰나니 그 옛날 정통 트로트에서 요즘 신세대 가수들의 노래까지 송호는 그야말로 다양한 곡들을 연습합니다.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가사를 이해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마음으로 느끼려고 애를 쓰죠. 그대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옛날 노래잖아. 이제 60년대, 70년대 노래인데 송호 여는 거 부르고 보면. 근데 이제 또 트로트 가수 하려면 어쨌든 노래는 많이 알아야 되니까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금방금방 보면 좀 한두 번 요리 컴퓨터 같은 데서 보고 TV에서 보고도 금방 잘 따라 부르더라고요. 줄곧. 나른한 주말 오후 송호가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송호가 무대에 설 행사장인데요. 노래 실력에 무대 매너까지 갖춘 송호는 어디서든 환영받는 가수지만 지난해에 찾아온 변성기는 인생의 첫 난관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변성기가 와서 아직까지 네 목소리를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 아직까지는 네 목소리가 완연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온 것 같으니까 길게는 1년, 오래 간 사람들은 한 3년씩 간다고 하더라고. 이제 지켜보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한 몇 달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목소리가. 아빠 듣기로는 그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송호가 하는 일이 어찌 보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일반 연예인들 좀 보면 성공하기가 그리고 쉽지 않은 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또 지가 또 그쪽으로 또 혼다 그러니까 하여간 저 힘 닿는 대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노력해봐야 되겠죠. 아들에게 찾아온 변성기가 안타까운 아빠의 마음을 송호도 알고 있을까요? 그 옛날 가수를 소망했던 아빠는 아들의 꿈을 위해 기꺼이 매니저가 됐고 송호를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디든 함께 가고 무엇이든 상의하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목 좀 내려. 저 작아서 못 입을라나? 여기 땡이냐? 가만히 있어. 됐어. 이제 저거 해도 나왔다. 큰 다리가.
근데 항상 의상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성호가 한창 커가는 그런 시기라 1년만 입고 항상 의상을 못 입거든요. 적어져서. 의상이 옛날에는 사서 자꾸 입혔는데 지금 이제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맞춰야 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 자꾸 커가는 그런 지금 나이라.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은 송호의 목. 옅은 화장으로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계속 다니다 보고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하동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련한 노래자랑 무대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초대됐습니다. 인생하고 아빠 엄마 힘내세요 안 나오고 그다음 애들이 두고 그냥. 매니저 아빠는 관객들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알맞은 선곡을 해주고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의상 점검도 도맡아 하는데요. 이렇게 꼼꼼한 아버지 덕분에 송호는 편안한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그냥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많게는 한 달에 20번 가까이 송호는 무대에 오릅니다. 큰 무대가 있는가 하면 작은 무대도 있죠. 격렬한 호응과 박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송호는 이렇게 무대 속에서 다양한 세상을 만나고 삶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뭐 앞에 나와서 춤도 춰주고 뭐 용돈도 좀 조금씩 지어주시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게 행사 맞나? 근데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밌고 또 적응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요, 제가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제목이 아빠 엄마 힘내세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셔야 될 곡입니다. 그러면은 아빠 엄마 힘내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 힘내세요. 내가 있어요.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아빠 엄마 힘내세요. 내가 있어요. 그렇지, 한편으로 보면 좀 안쓰럽고 대견스럽고 그렇죠. 무대에 올라가서 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보면 좀 대견스럽고 무대에서 또 내려와갖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좀 짠한 모습도 좀 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가 또 즐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은 놓이긴 놓입니다. 송호가 13살 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학교. 6학년 3반에서 송호는 영어와 음악 과목에 재능이 많은 학생이자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오늘처럼 그룹별 수업이 있을 때는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적극적인 학생이기도 하죠. 매우 적절하다 생각해. 왜냐하면 아이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리고 같이 살고 그다음에 어쨌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일단은 나에게 인생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라고 봐. 그래서 적절하다고 생각해. 당차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원래는 요즘 부모님들 가수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아빠도 옛날에 그런 걸 하고 싶었으니까 아들이 그 꿈을 이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빠도 제 결정을 더 따라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송호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아버지 정문 씨는 부지런히 자신의 본업에 충실합니다. 그가 30년째 하고 있는 일은 주방 가구인 싱크대 판매와 설치인데요. 베테랑 기술자인 그를 찾는 고객이 많지만 아들 뒷바라지가 우선이다 보니 벌이가 넉넉하진 않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일도 좀 중요한데 송호가 원체 좋아하는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요새 지금 제일로 바쁠 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가고 그럴 시간에는 제가 일 좀 하고 또 행사 있고 그러면 일단 송호가 우선이니까 항상 송호 먼저 챙기죠. 아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을 송호도 알고 있겠죠. 수업이 끝난 송호가 가장 먼저 찾는 건 아빠입니다. 바쁜 줄 알면서도 아빠에게 전화를 걸고 귀가 시간을 물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같이 가자. 왜? 아빠, 어? 어디야? 아빠 이래 왜? 아니, 아빠. 어? 아빠 몇 시에 들어오는데? 5시 넘어야 들어가. 아, 알았어. 맨날 어디냐고 물어보고 아빠 맨날 귀찮대요, 전화해서. 왜요? 몰라요. 맨날 전화해서 어디냐 물어보니까 항상 귀찮대요. 다 일로 와. 같이 걸어가자. 하굣길의 여유를 즐기는 송호와 친구들. 어른스럽던 송호는 사라지고 장난기 가득한 소년이 있습니다. 자, 소원이 이렇게 아이들의 먹을 걸 뜯습니다. 수다와 너스레는 13살 만의 특권.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음이 쏟아지고 토닥거리는 중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뭐야? 잘 가. 또래 친구들이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에 갈 시간에 송호가 향하는 곳은 음악학원입니다. 수년째 연습 중인 피아노는 이미 수준급. 얼마 전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악기들 중에서 송호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드럼인데요. 선천적으로 리듬감을 타고난 덕분에 배운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빼어난 실력을 갖추게 됐죠. 드럼 치면 또 스트레스도 풀리니까 그냥 스트레스 쌓인 거 다 갖다 여기서 드럼에 풀어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학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하죠. 드럼용 연습곡도 송호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깊이 몰입해서 배우다 보니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죠. 여러 명을 가르쳐 보는데 이제 송호 같은 경우에는 좀 남들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이에요. 확실히 음악적 감각은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린 고단한 저녁 시간. 아버지가 송호를 위해 뭔가를 준비합니다. 송호야 뭐가 많이 해줄까? 아니, 아빠. 어? 물 다 살짝씩 넣고 어. 연하게 끓여줘. 야, 진하게 끓여서 먹어야지 뭐 약하게 끓여서 먹어. 약하게 해줘. 네. 얼마나 넣었어? 얼마 안 넣었어. 내가 어떻게 안 해. 이게 뭐가고 이게 도라지지. 이게 아빠 6kg 동안 했어. 다 했어. 진짜 빨리. 아들 좋다는 것은 요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배추차 같은 것도 가끔 끼는 먹이고 도라지 그 팩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사다가 좀 먹이고. 근데 이제 저는 뭐 말소리 요리 들어보고 그러면 효과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겠죠? 누나보다 못 끓이냐. 누나는 어떻게 잘해서 잘 끓이냐. 아빠는 많이 했잖아. 니는 누나를 갖고 와서 한번 시켜줄 때는 쟤만 넣고 아빠는 많이 넣고 진하게 끓여 진하게. 근데 한편으로 또 짠한 게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우고 운전하고 이러다 보면 아빠도 힘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보다 힘들죠. 왜냐면 저는 그냥 씻고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뭐 전 차 타고 뭐 자면 되는데 아빠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뭐 이 아빠는 일어나서 나 깨울라 정신없고 또 밥 먹일라 정신없고 또 운전할라
정신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보면 좀 짠하긴 해요. 송호와 아버지가 이비인 후과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부어있는 송호의 목 상태가 호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변성기의 성대는 예민해서 무리하게 사용하면 안 되건만 연습이며 공연 때문에 목을 혹사시키는 아들이 아버지는 늘 걱정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지는 안 한다고 그러고 나는 헬스 한번 보자. 이 목 상태가 얼마나 성대가 이 앞에도 많이 스크래치가 나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서 이 목 상태가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가 되면 아빠가 안심이 되니까 해보자 그래도 꼭 지는 안 한다고 막 저러거든요. 그냥 항상 그 목담에 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이것보다 이 시커먼 정도가 굉장히 더 심해요. 많이 부었잖아요. 옆에 튀어 올라온 거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붓기도 좀 가라앉았고 그 위에 튀어나온 부위도 좀 많이 무뎌졌고 그러니까 저음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네요.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만 항상 목소리 관리하시면서 그때그때 치료를 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 변성기긴 하지만 발성법 자체를 좀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복식으로, 그러니까 성대가 이제 힘을 쥐어짜면서 이 성대로만 발성을 하는 거 말고 배에서 나오는 충분한 공기를 밀어주면서 편안하게 성대는 발성을 하는 그래야 무리가 안 나거든요. 이제 그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성호는 그걸 배우고 있죠.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약은 지금 먹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안 좋을 때만. 목 상태가 좋아졌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힘든 검사를 마친 아들이 안쓰러운 한편 대견하죠. 여기 코. 잠시 쉴 틈도 없이 행사장으로 달려가는 부자. 오늘은 순천 의용소방대 행사에 초대됐습니다. 또 컸어. 그러니까 얘기 너무 많이 아니 머리를 좀 동백기로 좀 바를 거지. 동백기로. 수고야. 대견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짠한 마음도 들고 저희들이 해봤으니까 또 그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성호도 이렇게 지금 또 변성기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대견스럽고 조카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어리다 보니까 더 큰 좀 어른분들이 저한테 더 잘해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오른 송호가 청중을 아우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6년 경력의 3집 가수다운 무대 매너, 곡에 대한 뛰어난 해석 능력과 구성진 꺾기 창법까지 트로트 가수로서 송호가 가진 장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성장하는 중이기에 아버지도 아이의 미래를 확신할 순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 사고 없이 별탈 없이 건강하게 무사히 잘 자라면 좋겠고 일단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좀 세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정도의 훌륭한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것이 지도 꿈이고 또 저 입장에서도 그렇고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설렌다는 송호. 무대에서 자랐고 무대에서 놀았고 노래를 부르며 성장해온 아이는 늘 가수를 꿈꿔왔습니다. 송호의 롤모델은 신세대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 트로트가 나이든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장르이길 송호는 바랍니다. 노래도 잘 부르지만 말도 잘하고 예의도 있고 그냥 착한 아이, 그냥 성실한 아이, 그냥 이런 아이로 봐주시면 정말 좋겠죠. 행복하고 싶어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하면서 기쁨을 느껴온 아이. 송호에게 트로트는 꿈인 동시에 현실이며 즐거움을 주는 존재인 동시에 넘어서야 할 봉우리이기도 합니다.
가능성과 열정으로 열어갈 그의 앞날에 멋진 노래 인생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밌고 또 적응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요, 제가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제목이 아빠 엄마 힘내서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셔야 될 곡입니다. 그러면은 아빠 엄마 힘내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만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 힘내세요. 내가 있어요.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아빠 엄마 힘내세요. 내가 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저는 이 노래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한편으로 보면 좀 안쓰럽고 대견스럽고 그렇죠. 무대에 올라가서 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 보면 좀 대견스럽고, 무대에서 또 내려와갖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좀 짠한 모습도 좀 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가 또 즐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은 놓이긴 놓입니다. 송호가 13살 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학교. 6학년 3반에서 송호는 영어와 음악 과목에 재능이 많은 학생이자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오늘처럼 그룹별 수업이 있을 때는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적극적인 학생이기도 하죠. 매우 적절하다 생각해. 왜냐하면 아이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리고 같이 살고, 그다음에 어쨌든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일단은 나에게 인생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라고 봐. 그래서 적절하다고 생각해. 당차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원래는 요즘 부모님들 가수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아빠도 옛날에 그런 걸 하고 싶었으니까 아들이 그 꿈을 이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빠도 제 결정을 더 따라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송호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아버지 정문 씨는 부지런히 자신의 본업에 충실합니다. 그가 30년째 하고 있는 일은 주방 가구인 싱크대 판매와 설치인데요. 베테랑 기술자인 그를 찾는 고객이 많지만 아들 뒷바라지가 우선이다 보니 벌이가 넉넉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일도 좀 중요한데 송호가 원체 좋아하는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요새 지금 제일로 바쁠 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가고 그럴 시간에는 제가 일 좀 하고 또 행사 있고 그러면 일단 송호가 우선이니까 항상 송호 먼저 챙기죠. 아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을 송호도 알고 있겠죠. 수업이 끝난 송호가 가장 먼저 찾는 건 아빠입니다. 바쁜 줄 알면서도 아빠에게 전화를 걸고 귀가 시간을 물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같이 가자. 왜? 아빠 어? 어디야? 아빠 이래 왜? 아니 아빠. 어? 아빠 몇 시에 들어오는데? 5시 넘어야 들어가. 아, 알았어. 맨날 어디냐고 물어보고 아빠 맨날 귀찮대요, 전화해서. 왜요? 몰라요. 맨날 전화해서 어디냐 물어보니까 항상 귀찮대요. 다 일로 와. 같이 걸어가자. 하굣길의 여유를 즐기는 송호와 친구들. 어른스럽던 송호는 사라지고 장난기 가득한 소년이 있습니다. 자, 소원 이렇게 아이들의 먹을 걸 뜯습니다. 수다와 너스레는 13살 만의 특권.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음이 쏟아지고 토닥거리는 중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잘 가.
또래 친구들이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에 갈 시간에 송호가 향하는 곳은 음악학원입니다. 수년째 연습 중인 피아노는 이미 수준급. 얼마 전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악기들 중에서 송호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드럼인데요. 선천적으로 리듬감을 타고난 덕분에 배운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빼어난 실력을 갖추게 됐죠. 드럼 치면 또 스트레스도 풀리니까 그냥 스트레스 쌓인 거 다 갖다 여기서 드럼에 풀어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학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하죠. 드럼용 연습곡도 송호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깊이 몰입해서 배우다 보니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죠. 여러 명을 가르쳐 보는데 이제 송호 같은 경우에는 좀 남들 비해서는 좀 빠른 편이에요. 확실히 음악적 감각은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린 고단한 저녁 시간. 아버지가 송호를 위해 뭔가를 준비합니다. 동호회 뭐가 많이 해줄까? 아니 아빠, 물 다 살짝씩 넣고 연하게 끓여줘. 야 이거 진하게 끓여서 먹어야지 왜 약하게 끓여서 먹어. 약하게 해줘. 네. 얼마나 넣었어? 얼마 안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안 해. 이게 뭐가고 이게 돌아지지. 이게 아빠 몇 킬로 동안 했어? 다 했어. 진짜 빨리. 아들 좋다는 것은 요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배추차 같은 것도 가끔 끼는 먹이고 도라지 그 팩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사다가 좀 먹이고. 근데 이제 저는 뭐 말소리 요리 들어보고 그러면 효과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변성기가 와서 아직까지 네 목소리를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 아직까지는 네 목소리가 완연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온 것 같으니까 길게는 뭐 1년, 오래 간 사람들은 한 3년씩 간다고 하더라고. 이제 지켜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한 몇 달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목소리가. 아빠 듣기로는 그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송호가 하는 일이 어찌 보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지만 한편은 안쓰럽기도 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일반 연예인들 좀 보면 성공하기가 그리고 쉽진 않은 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또 지가 또 그쪽으로 또 혼다 그러니까 하여간 저 힘 닿는 대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노력해봐야 되겠죠. 아들에게 찾아온 변성기가 안타까운 아빠의 마음을 송호도 알고 있을까요? 그 옛날 가수를 소망했던 아빠는 아들의 꿈을 위해 기꺼이 매니저가 됐고 송호를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디든 함께 가고 무엇이든 상의하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목 좀 내려. 너 작아서 못 입을라나? 일이 땡이냐? 가만히 있어. 됐어. 이제 적어져도 맙다. 큰딸이가. 근데 항상 의상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성호가 한창 커가는 그런 시기라 1년만 입고 항상 의상을 못 입거든요. 적어져서. 의상이 옛날에는 사서 잡고 입혔는데 지금은 이제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맞춰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자꾸 커가는 그런 지금 나이라.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은 송호의 목. 옅은 화장으로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계속 다니다 보고서 계속 하잖아요. 화장.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하동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련한 노래자랑 무대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초대됐습니다. 인생하고 아빠 엄마 힘내세요 하나하고
다 메들리 두고 그냥. 매니저 아빠는 관객들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알맞은 선곡을 해주고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의상 점검도 도맡아 하는데요. 이렇게 꼼꼼한 아버지 덕분에 송호는 편안한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그냥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많게는 한 달에 20번 가까이 송호는 무대에 오릅니다. 큰 무대가 있는가 하면 작은 무대도 있죠. 격렬한 호응과 박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송호는 이렇게 무대 속에서 다양한 세상을 만나고 삶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뭐 앞에 나와서 춤도 춰주고 뭐 용돈도 좀 조금씩 지어주시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게 행사 맞나? 근데 이제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는 노래. 트로트 가수 장송호 군의 무대는 흥겹고 즐겁고 신납니다. 저렇게 쪼개내는 거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잘 불러갖고. 자제 같은 손자 같은 같이 내가 노래를 한 번 더 멋지게 한 번 불렀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9살 섬색시가 순정 여느 13살의 취향과 달리 송호가 사랑하는 노래는 구성진 가락의 트로트입니다. 총각 선생님 그냥 기쁨, 슬픔, 뭐 모든 기억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노래 부른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 정말 트로트란 나에게 없어서도 안 되고 또 값진 존재고 또 일단은 저에게는 행복을 주는 존재죠. 노래를 사랑하는 13살 트로트 가수의 맛깔나는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송혼의 집에서는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아이의 애장품은 첫 번째 팬이 선물해준 노래방 기계. 송호는 노래 연습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4살 때 아이돌 가수를 꿈꿨던 송호는 5살에 트로트에 사로잡혔고 트로트 가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이후 8년간 줄기차게 트로트를 불렀고 수많은 무대에 섰으며 3집 앨범을 발매한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선생님 5살 때 아무래도 뭐 모임 하면은 뭐 술자리도 갖고 이러니까 노래방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노래방 가서 그냥 엄마가 아빠나 트로트 부르는 거 어릴 때부터 듣고 또 트로트를 또 따라 부르니까 그 매력에 빠져서 7살 때부터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거 니메이크 곡 아니야? 리메이크가 아니야. 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아 진짜? 난 모르겠어. 그 옛날 정통 트로트에서 요즘 신세대 가수들의 노래까지 송호는 그야말로 다양한 곡들을 연습합니다.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가사를 이해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마음으로 느끼려고 애를 쓰죠.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옛날 노래잖아. 이제 60년대, 70년대 노래인데 송호 이런 거 부르고 보면. 근데 이제 또 트로트 가수 하려면 어쨌든 노래는 많이 알아야 되니까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금방금방 보면 좀 한두 번 요리 저 컴퓨터 같은 데서 보고 TV에서 보고도 금방 잘 따라 부르더라고요. 줄곧. 나른한 주말 오후 송호가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송호가 무대에 설 행사장인데요. 노래 실력에 무대 매너까지 갖춘 송호는 어디서든 환영받는 가수지만 지난해에 찾아온 변성기는 인생의 첫 난관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낫겠죠? 누나보다 못 끓이냐. 누나는 어떻게 잘해서 잘 끓이잖아. 아빠는 많이 했잖아. 니는 누나를 갖고 와서 한번 시켜줄 때는 쟤만 였고 아빠는 많이 했고
진하게 끓여요, 진하게. 근데 한편으로 또 짠한 게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우고 운전하고 이러다 보면 아빠도 힘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보다 힘들죠. 왜냐면 저는 그냥 씻고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뭐 저는 차 타고 뭐 자면 되는데 아빠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뭐 이 아빠는 일어나서 나 깨울라 정신없고 또 밥 먹일라 정신없고 또 운전할라 정신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보면 좀 짠하긴 해요. 송호와 아버지가 이비인 효과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부어있는 송호의 목 상태가 호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변성기의 성대는 예민해서 무리하게 사용하면 안 되건만 연습이며 공연 때문에 목을 혹사시키는 아들이 아버지는 늘 걱정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지는 안 한다고 그러고 나는 해서 한번 보자. 이 목 상태가 얼마나 성대가 이 앞에도 많이 스크래치가 나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서 이 목 상태가 최상태가 제일로 좋은 상태가 되면 아빠가 안심이 되니까 해보자 그래도 꼭 지는 안 한다고 막 저러거든요. 그냥 항상 그 목담에 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이것보다 이 시커먼 정도가 굉장히 더 심했어요. 많이 부었잖아요. 옆에 튀어 올라온 거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붓기도 좀 가라앉았고 그 위에 튀어나온 부위도 좀 많이 무뎌졌고 그러니까 저음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네.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만 항상 목소리 관리하시면서 그때그때 치료를 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 변성기긴 하지만 발성법 자체를 좀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복식으로, 그러니까 성대가 이제 힘을 쥐어짜면서 이 성대로만 발성을 하는 거 말고 배에서 나오는 충분한 공기를 밀어주면서 편안하게 성대는 발성을 하는 그래야 무리가 안 나거든요. 이제 그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성호는 그걸 배우고 있죠.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약은 지금 먹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안 좋을 때만. 목 상태가 좋아졌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힘든 검사를 마친 아들이 안쓰러운 한편 대견하죠. 여기 코. 잠시 쉴 틈도 없이 행사장으로 달려가는 부자. 오늘은 순천 의용소방대 행사에 초대됐습니다. 또 컸어. 그러니까 얘기 너무 많이 멋있다. 아니 머리를 좀 동백기름 좀 바를 거지. 동백기름. 수고야. 대견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짠한 마음도 들고 저희들이 해봤으니까 또 그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뭐